네, 지금부터 ABC 모자보건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션 1 ABC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이카 ABC 프로그램 1차 평가 수행 방안에 대해서 코이카의 이영인 과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평가실 이영인입니다. 저는 오늘 코이카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전사 성과 중심의 전사 프로그램 체계에 대한 시범 평가 중에 하나인 ABC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ABC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설명에 이어서는 모자보건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도 저희 실 우경수 대리님이 또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각각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 평가가 어떻게 도입됐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이카는 달성 기한이 10여 년 정도 남은 SDGs 아젠다 달성 기여도를 가시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기존의 CPS나 5대 중점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굴되던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에서 SDGs 목표 연계형 전사 또는 지역별 국별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 체계로 전환하고자 이 성과 중심 전사 프로그램 체계를 2020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전사 프로그램 체계는 기관이 강점이나 비교 우위를 가지는 분야나 주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유형의 사업의 통합적인 활용, 즉 프로그램화를 통해서 명확한 성과 창출과 그리고 성과 측정을 실시해서 전략 수립, 계획, 그리고 사업 수행, 실행, 사업 평가, 결과 간 연계성을 높이고 그리고 전사 수준의 사업 효과성과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도입된 프로그램 평가는 이러한 코이카의 프로그램 중심 사업 경영체제 전환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평가입니다. 2021년 코이카 자체 평가 계획 수립 시에 6개의 프로그램 평가 후보군이 있었고요. 모자보건, 감염병, 농촌개발, 신남방, 신북방, ABC 프로그램이 그 후보들이었고 이 중에 ABC 프로그램하고 모자보건 프로그램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평가는 연차평가, 종료평가, 형성평가를 프로그램 생애 주기에 따라 추적평가하는 거를 저희가 프로그램 평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차평가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평가고요. 매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종료평가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저희 코이카 평가에서 많이 도입되지는 않았었던 좀 새로운 개념인데 이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전 단계에서 M&E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평가로 결과 중심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 관점에서 사업 계획과 성과 관리 강화를 검토하고 컨설팅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료평가나 연차평가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또는 끝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진행이 되는 평가라고 한다면 형성평가는 사업이 기획 단계에서 M&E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수립을 해가지고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이제 컨설팅한 자문 형태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차평가에서 종료평가, 형성평가까지를 프로그램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단일한 평가 기관이 프로그램의 성과 파급 효과를 쭉 관찰해서 추적 조사하는 방식의 평가를 추적평가라고 하고요. 이 프로그램 평가는 연차평가, 종료평가, 형성평가 다 하나의 단일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추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그 ABC 프로그램 평가 TOR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저희 ABC 프로그램 1차 평가 수행 기관인 GDC 컨설팅하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제 PM이신 이계천 대표께서 사업 수행 계획, 평가 수행 계획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BC 프로그램 평가는 코이카가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가지고서 구성한 ABC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성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포괄적 긴급 지원과 인도적 지원 관점에서 검토를 하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평가는 1차 평가이고요. 2021년 올해부터 2022년 내년 말까지 진행이 되고 이번 1차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2차 평가 진행 여부를 내년 하반기 중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일단은 ABC 프로그램의 생애 주기가 꽤 길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유동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 추이를 보면서 또 평가의 방향과 그리고 목적 같은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평가로 나누게 됐습니다. ABC 프로그램은 이제 긴급 대응 프로그램,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긴급 대응 프로그램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ABC 프로그램 평가 또한 이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구분해서 구성이 됐고요. 긴급 대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 평가랑 그리고 종료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연차 평가, 종료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 도입이 될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 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 기획 단계에서 M&E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짤지에 대한 컨설팅 형태의 평가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ABC 프로그램은 긴급 대응 프로그램이 지금 원래 올해는 올해 끝나는 계획이기는 했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되고 장기화되고 하면서 아마도 내년까지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면서 유연하게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가 항목은 이제 OECD 닥의 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 분야 이런 평가 범주들에 따라서 저희 평가 수행 기관과 협의하여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차 평가와 그리고 종료 평가 그리고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 평가로 나뉘는데요. 우선 연차 평가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료 평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네. 종료 평가도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 환류하는 활동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형성 평가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한 다음에 환류하는 과정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각각의 내용들은 아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면서 저희 평가실에서 평가를 총괄 기획하고 그리고 평가 품질 관리를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GDC 컨설팅하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에서 평가를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조사 없이 원격으로 평가가 진행돼서 현지에서 프로그램 관련된 대상지나 아니면 관련 이해관계자 면담이나 이런 것들은 현지 평가 지원 인력을 선정해서 이들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평가자나 평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저희 내부에서 ABC 프로그램 총괄하는 기후감염병 대응팀 그리고 또 해외 사무소에서 ABC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획하고 또 운영하고 성과 관리를 하는 다양한 사무소 저희 직원분들께서 아마 면담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저는 평가가 단계별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서 기초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문헌조사라든지 아니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또 프로그램 모델 분석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AB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사업들 ABC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 수렴한 사업들이 실은 ABC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획된 사업들이 아니고 일종의 딜리버리로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만 활용됐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젝트나 사업단까지 내려가서 진행되는 평가는 아닙니다. 프로그램 단에서만 진행이 되는 평가고 또 2020년도에 이제 긴급 대응 목적으로 기획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모자보건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가지고서는 이제 문헌조사라든지 기초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공여기구들의 사례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을 조금 더 시간과 품이 많이 들게 되어 있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조사 단계에서 실은 다른 평가들, 다른 프로그램들 평가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네, 일단은 이 기초조사를 할 때 문헌조사를 통해서 타 공여기관의 이제 유사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 사례나 또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기획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성과를 어떻게 관련하는지 관련 지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국별 실적 통계나 뭐 ABC 프로그램 주요 문서 그리고 뭐 코이카나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 문서나 국제 질병 퇴치기금 사업 관리 문서 등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현황을 분석하게 되고요. 또 WHO나 UNDP, 코이카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통계 자료라든지 뭐 DB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초 자료들을 취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거를 이 자료를 활용해서 ABC 프로그램 지역 및 분야별 목표 정합도랑 자원과 성과 집중도를 산출하고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 퍼포먼스 매트릭스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저희 평가 수행 기관에서 제출해 주신 좀 독특한 평가 방법론인데 아마 뒤에 GDC 컨설팅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측에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취합된 기초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 조사를 하면서 ABC 프로그램 모델을 분석하게 될 텐데요. ABC 프로그램으로 대응이 필요한 문제랑 수혜 대상, 대응 시기, 대응 방식, 대응 목표 등 ABC 프로그램의 설계 구조의 특징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한 ABC 프로그램 모델을 가지고 이제 문제나무 분석도 하고 성과 지표 풀도 구성하는 작업들 기초 조사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차 평가와 종료 평가를 긴급 대응 프로그램 대상으로 우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연차 평가를 할 때는 타 공여 기관의 유사 프로그램의 전략이나 지원 현황, M&E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ABC 프로그램에 보완 반영하고 진행 중인 긴급 대응 프로그램의 형성과 수행 단계에서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성과 점검을 하는 기준은 OECD 다 6대 범주 중에서 이제 적절성, 일관성, 효율성, 효과성 네 가지 범주랑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나 포괄적 긴급 지원의 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HDP 넥서스에 관한 OECD 다 11개 인도적 지원 원칙 중에서 이제 연계성 부분 관련된 기준을 잡아서 성과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적절성 부분은 협력국 및 코이카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그리고 ABC 긴급 대응 프로그램 간의 연관성과 수요 부합성을 평가를 하고요. 일관성 관련해서는 특정 ABC 긴급 대응 프로그램 과업이 수요나 전략에 맞도록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효과성 관련해서는 ABC 긴급 대응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연계성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 회복, 개발의 연계성, 즉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를 했는지, 장기적이고 상호 연관된 문제 복잡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했는지, 적정 재원이 긴급 대응과 회복 지원 활동에 균형적으로 투입되었는지, 인도적 지원, 회복, 개발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타 공여기관이나 시행기관 파트너십을 활용했는지, 현지 역량 개발 지원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평가 매트릭스와 질문들은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료 평가도 이 연차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 중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ABC 긴급 대응 프로그램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연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내용은 중간 점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중간 점검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차 평가, 종료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ABC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 평가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단 형성 평가 진행 전에 이제 ABC 회복 프로그램을 국내 이해관계자를 식별해서 목록화하고 이제 맞춤형으로 조사한 이해관계자 식별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형성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형성 평가를 진행을 할 때는 기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기초 조사에서 그리고 분석을 해서 연차 평가와 그리고 종료 평가에서 활용했던 그 PPM 프로그램 퍼포먼스 매트릭스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서 이 ABC 프로그램의 변화 이론에 기반을 해가지고서 작동 비작동 요인이랑 as is to be 모델에 대해 가지고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종합 PPM, 그러니까 PPM이 이제 프로그램 퍼포먼스 매트릭스인데요. 요 종합 PPM을 도출하면서 말씀드린 이 변화 이론에 기반한 as is와 to be 모델에 대한 비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성 평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차 평가나 종료 평가와는 약간 다르게 이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연계성 외에도 생존력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OECD 다 6대 평가 범주랑 그리고 HDP 넥서스에 관한 OECD 다 11개 인도적 지원 원칙에서 요 기준들을 차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생존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OECD 평가 범주 중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과 유사한데, 요거는 이제 인도적 지원으로 염두한 효과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하나 더 연차 평가나 종료 평가와는 차별적으로 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형성 평가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평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평가 교훈과 제언들에 대해서 환류 과정이 한번 또 있고 종료 평가도 마찬가지로 도출된 제언과 교훈에 대한 환류를 하고요. 형성 평가도 마찬가지로 환류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연차 평가나 종료 평가에서는 각각 평가의 교훈과 제언 대상을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요 저희 환류 제언 분류 체계에 따라 가지고서 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교훈과 제언을 가지고 이제 피평가자 참여형 워크숍들을 통해 가지고 환류 과제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형성평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교훈이나 제언 대장이 도출되지는 않지만 형성평가 결과를 단내외 이해관계자분들하고 환류하고 그리고 국민분들하고도 홍보하는 그런 환류 활동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ABC 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산출물로 이제 연차 평가, 종료 평가 결과 보고서랑 그리고 형성 평가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요. 각각의 모차는 여기 보여드리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산출물이 이제 다른 뭐 프로젝트에 대한 종료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데 프로그램 단에서 어떻게 보면 세 개의 평가가 돌아가고 있는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평가 관련된 중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들 연차 평가, 종료 평가, 형사 평가 각각의 산출물들이 있고 또 환류 관련해서 이제 연차 평가, 종료 평가 각각에 대한 평가 교훈과 제언 대장들 그리고 또 연차 평가, 종료 평가, 환류 평가에 대한 환류 워크숍이라든지 뭐 최종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환류 콘텐츠, 대국민 대상으로 평가 성과와 프로그램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대국민 환류 콘텐츠 제작 등이 산출물로 들어가고요. 특히 대국민 환류 콘텐츠로는 렛이라고 렛 이발루에이션 턱이라고 코이카 이제 평가 성과를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쪽에 이 ABC 프로그램 평가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요. 그 외에도 국내 언론 기고라든지 뭐 평가 교훈 브리프, 뭐 카드 뉴스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걸 표로 이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한 내용이고요. 기초조사를 통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ABC 단기 긴급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차 평가, 종료 평가를 진행을 해서 중장기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형성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는 플로우고요.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에 저희 평가 수행 기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ABC 프로그램 평가는 이제 변화 이론에 기반을 해서 진행이 되는 평가고, 그리고 이 변화 이론을 저희 평가 수행 기관하고 합의한 방법론으로는 이제 PPM 프로그램 퍼포먼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기초 PPM에서 종합 PPM으로 디벨롭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 이론을 보여준다라는 좀 독특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변화 이론을 구성하고 검증하는 방법은 ABC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서 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당면 과제와 발생 원인, 선결 과제와 후속 조치를 포함한 환경이나 상황 조건들을 분석하고 주요 과정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명확한 개입 목적, 기관 전략 등 우선순위랑 성과 지표랑 투입 산출 성과관 인가관을 포함한 개입 가설들에 대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주요 투입과 산출물, 그리고 수행기간 활용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점검을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의 초기, 중장기 성과 달성이라든지 산출물 현지 시장 경쟁력, 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출구 전략,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이제 파트너 기관이나 수원국의 역량과 태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실제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계획단 변화 이론과 인과관계가 실제로 작동을 했는지, 작동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 당면 과제가 해결됐는지, 개입 목적은 달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변화 이론에 대한 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리도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변화 이론에 기반을 해서 ABC 프로그램의 작동과 비작동 요인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인도적 지원이나 포괄적 긴급 지원 등 유사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비 모델이 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이론을 이 ABC 프로그램에서는 PPM 프로그램 성과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평가 기초 조사를 할 때 관련해 가지고 그 ABC 프로그램이 지원됐었던 지역이나 국가별로 이제 지원국별 그 이제 코로나19 취약성 지표라고 MVP라고 있는데요. 이 MVP가 멀티 디멘셔널 버너러빌리티 인덱스라고 UNDP에서 코로나19 취약성 지표를 UNDP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취약성 지표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이 MVP를 기준으로 ABC 지원 대상국별 MVP 지표의 현황과 그리고 코이카 지원 규모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 ABC 프로그램 추진 현황과 특징 이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이제 ABC 지원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했고 성과들이 어떤지에 대한 기초 조사들을 이 PPM 프로그램 성과 매트릭스를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 그게 기존 대비해가지고 연차평가, 종료평가, 형성평가를 쭉 진행을 하면서 긴급 대응 프로그램에서 회복 프로그램까지 어떻게 변화를 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해야만 하는지를 이 PPM을 통해 가지고서 분석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PPM 예시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PPM이나 변화 이론 방법론 이외에도 ABC 프로그램 목표 정합도라든지 그리고 자원이라든지 성과 집중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핀달 허심한 지수 같은 산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게 되고요. 이 방법론은 저희가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때도 활용을 했었던 방법론인데, ABC 프로그램의 당초의 목표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됐는지, 그리고 코이카 ABC 프로그램 지원 실적 통계를 봐가지고 국가별 지원 규모나 수혜자 수에 대한 집중도를 분석을 해서 이제 ABC 프로그램 지원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지역별 사업 단위별 특징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예시이고요. 다음에 이 외에도 프로그램 성과 관리 준비도를 프로그램의 효율성, 위험 관리,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력, 그리고 협력국 역량 등의 구분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해서 ABC 프로그램 성과 관리 준비도에 대해 가지고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론도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한번 활용을 했었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론들을 적용하면서 문헌조사, 심층 면담,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을 진행을 하게 되고, 요 관련된 목록이나 설문 문항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 수행 기간의 제한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평가 M&E 프레임워크랑 그리고 또 방법론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연차 평가, 종료 평가, 형성 평가별로 평가 매트릭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코이카 평가와의 차별점은 인도적 지원 관련된 이제 평가 질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적절성 부분에 인도적 지원과의 인도적 지원 목적 부합성이라든지 이제 효율성 부분에 인도적 지원 관련 효율성, 효과성도 인도적 지원 관점에서 효과성, 그리고 연계성도 인도적 지원 관점에서 연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ABC 프로그램 성과 지표라든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에 평가 수행 기관 측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어서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면서 코이카 평가실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품질 검토를 또 한번 메타적으로 하게 됩니다. 품질 검토위원회는 외부 전문 패널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요 독립평가 패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평가 패널에서 보고서 전반의 평가 설계와 방법론, 데이터 신뢰성, 분석 및 평가 결과 신뢰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보고서 등급이 조건부 C 이상 되는 등급의 보고서들은 외부 공개가 코이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평가 결과 도출된 교훈과 제언들은 이제 환류 과제로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제 단내 그리고 관련 이해 관계자분들과 다시 환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그리고 평가 결과가 공개까지 앞서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 평가는 비대면 원격 조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지 평가 지원 인력들 관련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또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지원 어떻게 하고 의사소통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평가 수행 기관과 협의해서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 GDC 컨설팅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올해 처음 도입된 평가이고 코이카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프로그램 평가여서 이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다른 프로그램 평가라든지 다른 이제 전사 프로그램 성과 관리나 이런 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앞으로도 이 평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평가실에 연락 주시면은 관련 내용들 계속 공유 드리고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Q&A 시간인데요. 잠시 Q&A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Q&A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코이카 평가실로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로 ABC 프로그램 1차 평가 용역 착수 보고에 대해서 GDC 컨설팅 이계천 대표님의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화면 공유를 코이카에서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넘길 때마다 넘겨달라고 다음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ABC 프로그램 1차 평가 용역 착수 보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평가기관인 GDC 컨설팅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평가 책임자 이계천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본 발표는 과학개혁 평가 수행 방안 과학관리 순으로 발표되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이영임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얘기하려는 부분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ABC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개발협력 전략인 빌딩 트러스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Save Livelihood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수원국 목록 중에서 코이카 해외사무소 주재 44개국 및 정부 정책상 중점 지원 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규모는 2020년에는 116개국 대상으로 한 1억 5,800만 불, 그리고 2021년에는 60개국 대상으로 7,700만 불의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ABC는 약자입니다. A는 액션 온 프레질리티라고 해서 보건치약국 지원이고요. B는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빌딩 커패시티고요. C는 글로벌 연대 강화라고 해서 컴프리헨시브 코오퍼레이션입니다. 보건치약국 지원에서는 진단치료 백신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수원국 보건 및 사회경제 취약성 완화를 목표로 구체적으로는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지원, 취약계층 보건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지원의 사업을 수행하고요.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는 코로나19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을 목표로 감염병 신속 대응 기반 조성, 감염병 조기 탐지 진단 역량 강화, 감염병 예방 교육을 수행합니다. 글로벌 연대 강화는 국내 감염병 대응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세계 시민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 혁신 기술 발굴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의 경우 약 1억 5,800만 불이 지원이 됐고요. 수혜자는 3,800만 명이고 수혜국은 116개국이고 추진 사업은 644건이었습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의 45개국, 아시아 26개국, 중남미 23개국, 중동중앙아시아 22개국에 지원이 됐고요. 금액적으로는 아시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순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에서 이영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0에서 21의 경우에는 긴급 대응 프로그램이 ABC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요. 2022년에서 24년까지는 회복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추진이 됩니다. 평가 개요는 저희가 본 과업은 ABC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1차 평가고요. 평가 수행 기간은 2021년 11월 달서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본평가의 목적은 코로나19 대응 ABC 프로그램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적평가를 하는데 ABC 프로그램 생애주기에 따라서 연차평가, 종료평가, 형상평가 선으로 추정평가를 통해 본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에서 21년에 ABC 긴급 대응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ABC 회복 프로그램의 추진 모델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해서 코이카 인도적 지원 및 유관 부분의 M&E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가 이 평가를 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주안점을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ABC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은 좀 급박하게 시작된 프로그램이어서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효과를 추적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BC 프로그램의 사업 목적 및 이에 따른 평가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서 포괄적 긴급 지원, 인도적 지원, 감염병 대응 등의 키워드에 유념한 프로그램 평가 목표 체계를 구성해서 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포괄적 긴급 지원인 ABC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상황에 인도적 긴급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시된 ABC 긴급 대응 프로그램이 타당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추진 성과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ABC 회복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목적성에 따른 평가 체계 재설계를 긴급 대응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추진 성과 등 점검 등을 통해서 얻게 된 개선과 제안 등을 시사점 등을 반영해서 프로그램 목적성에 맞는 평가 체계를 재설계하고 ABC 회복 프로그램에 맞는 M&E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의 평가 주안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 성과 목표 체계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두 번째 저희들의 평가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사 사례 검토 등을 통해서 감염병 긴급 대응 및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M&E 수반되는 평가 체계나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고민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포괄적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대응 책임 및 의사결정에 대한 교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ODA와 코이카 특수성 및 전략을 반영해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평가 기준 및 평가의 반영 수준을 검토하고요. 우리나라와 코이카의 전략 및 협력국 수요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어떤 개인 논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안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긴급 대응 교훈을 통한 코이카 감염병 대응 인도적 긴급 지원 전략 제안을 도출하는 데 이 평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평가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평가, 전체적인 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과업을 단계별로 체계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 조사를 통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요. 단기 긴급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연착 평가와 종료 평가로 나누어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형성 평가로 2022년 하반도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가 ABC 프로그램의 구조를 4W1H 모델로 분석해서 ABC 프로그램 현재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식별한 문제 상황에 대한 것을 문제나무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에 따른 ABC 프로그램의 대응 범위를 도출하고 변화 가설을 수립해서 본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초조사 시에는 문헌조사랑 기초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유사 프로그램의 전략, 트렌드, 추진 환경 등을 분석하고요. 구축한 기초 DB를 토대로 목표 정합도, 자원 성과 집중도, 저희들이 또 성과 분석 매트릭스인 PPM 등을 도출해서 추진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조사는 코이카 사업자료, 타기관 유사 사례, 지역별 정책 동향 등 문헌조사를 분석하고요.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문헌조사 대상은 타공여기관이나 타공연 사업자료, 그 다음에 사업 관련 자료, 정책 문서 및 통계 자료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C 프로그램 추진 실적을 분석해서 활동별, 지역별, 분야별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자료들을 받았고 계속 자료들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ABC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박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래밍 관계로 그 지역별이나 분야별 그런 사업 자료들이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나 또 국가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 면담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를 저희들이 구축 결과를 분석할 것인데요. 첫 번째로 목표 정확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표 정확도는 ABC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전략 목표나 그 나라 정책, 우리나라 정책에 부합하였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 및 성과 집중도를 ABC 프로그램의 국별, 지역별, 지원 규모와 수혜자 수에 대한 집중도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도 분석은 확인다 심한 지수를 사직을 통해서 활용하고요. 자원 집중도와 성과 집중도를 활용하겠습니다. 자원 집중도는 국별,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자원 집중도를 산출해서 일관성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고요. 성과 집중도는 실제 수혜자 수 규모를 기준으로 효과성 평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집중도, 자원 및 성과 집중도는 코이카 평가실에서 지난 2년간 수행했었던 포트폴리오 평가 시의 그 평가의 방안, 정량 평가 및 정성 평가 측정 방안으로 활용했었던 방안들입니다. 그리고 GPPM은 저희 성과 분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성과 매트릭스고요. 여인 과장님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가별로 그 코로나19에 대한 다차원 취약 지수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국가별, X축에는 국가별, 지역별 지원 규모를 나타내고요. Y축으로는 국가별 코로나19에 대한 다차원 취약 지수를 나타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다차원 취약 지수가 높은 나라에 코이카에서는 과연 집중을 해서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거꾸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다차원 취약 지수가 낮은 나라,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방어하고 있는 나라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단계 형성 평가 시에는 as is 분석을 하고 향후 투비를 위한 프로그램 툴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초 PPM을 분석한 결과로는 잠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코이카 ABC 프로그램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 순으로 집중되어 있는데요. MVI 지수, 코로나19 다차원 취약 지수는 중동, 중앙아, 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코이카의 집중 방향과 자원 집중 방향과 그 MVI 지수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타 공여기관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ABC 프로그램의 긴급 대응 부분에 모델 및 추진 방법이 적합한지 그리고 코이카 ABC 프로그램에 대한 M&E를 보완할 방안이 없는지를 저희 검토하고자 합니다. 타 공여기관 2개 기관 정도를 선정해서 코이카 ABC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 현황은 어떠한지, 어떠한 성과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타 공여기관은 저희들이 코이카와 집중 지역이나 섹터가 유사하거나 성과가 좀 뛰어난 공여기관을 분석하고자 하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디벡스 데이터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이카는 2021년에서 현재까지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른 그 타 공여기관들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하는 분석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랑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IZ는 코이카와 지역적인 집중 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요. 다만 자이카나 세계은행, USAID는 아프리카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 공여기관의 그 M&E 성과 지표, 그다음에 M&E 성과 방안들을 저희들이 성과 지표 M&E 풀 구축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각 단계별 평가 매트릭스는 OECD 다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평가 요소에 따라 구성해서 세부 평가 질문 및 정량 측정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차평가, 종료평가, 형성평가별로 저희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기준 그리고 평가 요소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준비도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 평가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이영인 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인도적 지원 부분들이 강조되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평가 매트릭스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들이 수립된 변화가설을 기반으로 대응 회복 프로그램을 연차평가, 종료평가, 형성평가 단계별로 평가해서 성과 목표 및 성과 달성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연차평가에서는 저희들이 타 공유기관과 비교 검토를 하고 형성 수행 단계의 중간 성과 점검을 할 것이고요. 평가 기준은 적절성, 일관성, 효율성, 효과성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할 것이고요. 종료평가는 종료 단계 성과평가를 분석을 하고 주로 적절성, 효율성, 효과적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에서는 as-is 분석을 통해서 to be 모델 초안을 달성을 하고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 가능성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성과관리 준비도를 분석을 하고 성과 중심 인도적 긴급 지원 프레임워크를 검토 및 제안을 하고 ABC 프로그램 변화가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M&E 프로그램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긴급 대응 평가는 연차평가, 종료평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각 평가 목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서 ABC 프로그램 추진 모델을 수립하고 M&E 보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평가 시에는 타 공여기관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유사 프로그램 전략 지원 현황, M&E 성과 지표를 검토할 것이고요. 성과 점검은 프로그램에서 형성하고 수행 단계 중간 단계의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료 평가는 종료 단계 성과 평가를 분석을 하고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위주로 종료 평가를 수행하고 문헌조사 및 통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 환경, 목표 정합도, 자원 성과 집중도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프로그램 종료 단계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해서 성과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 요인이 무엇인지 개선할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개입 논리가 작동되었으면 어떠한 요인이었는지 비작동돼서 어떠한 요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장기 회복 프로그램 평가는 긴급 대응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 연차평가 및 종료평가를 분석 결과를 토대로 as-is 모델의 개선 요인을 도출하고 변화 이론 관점의 회복 프로그램 변화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에서도 PPM 분석을 통해서 as-is to be 모델을 제시할 건데 기초와는 달리 X축에는 저희들이 MVI 지수, 코로나19 다차원 취약지수를 X축에 놔두고 Y축에는 지역별로 종료평가 종합 점수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MVI 코로나19 다차원 취약지수가 좀 높은 나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의 종료평가, 종료평가 좋았다면 코이카가 지원한 ABC 프로그램이 성과가 좋았는지 아니면 저희 확인해 봤더니 MVI 지수가 높은 나라에는 코이카의 ABC 프로그램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됐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코이카가 MVI 성과 취약 지수가 높은 나라에 상대로 성과적으로 종료평가 결과가 잘 나타나서 효과적으로 ABC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PM 분석으로 도출된 시사점 및 재원의 형성평가에 반영해서 평가를 수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BC 프로그램 평가 모델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C 프로그램 변화가설 기반으로 단계별 성과 목표를 확인하고요. 종료평가 시 도출된 개입 논리의 작동, 비작동 요인을 도출하고 보완 개선 요인을 정리한 후 최종 ABC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및 결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사 방법론은 다 잘 아시겠지만 문헌조사, 심층 면담의 정성적 방법론과
설문조사 등의 정량적 방법론을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혼합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의 균형과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게 코로나19인 관계로 이 현지 조사는 비대면 현지 조사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팀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 및 역량 있는 컨설턴트 인력을 기반으로 비대면 화상 플랫폼 활용해서 원격 현지 조사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수적인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하고 수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 현지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떤 그런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또 개선 사항들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반영해서 본 평가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컨설턴트 교육 및 품질 관리는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서 사전 그리고 중간 그리고 종료 단계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 조사 과정, 조사 기술을 서로 이해하고 평가팀과 현지 컨설턴트랑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후 매 교육이나 매 조사 이후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후속 조사 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저희가 그전에 조사 시나 교육 시 어떤 것을 잘못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컨설턴트는 저희들이 현재 사전에 확인한 국별 네트워크를 확인해서 활용하고 또 코이카 현지 사무소의 추천 등을 받아서 현지 컨설턴트 리스트를 받아 최종적으로 현지 컨설턴트를 확정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 선발 후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이렇게 선발된 현지 컨설턴트가 현지 M&E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저희랑 같이 교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선정한 컨설턴트가 현지 오리엔테이션에 부참하거나 소통 미흡 그다음에 수행 과정에서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러한 부적격 컨설턴트는 필터링하여 다른 역량 있는 컨설턴트로 교체하여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각 평가마다 저희들이 환류를 통해서 이 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고 또 개선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국내외 이해관계자 등 평가에 유관한 주체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평가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환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제안성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평가, 종료평가, 분석평가별로 환류 활동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평가 및 종료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서 성과의 지속 및 경영 측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교훈을 도출한 후 형성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평가 과정에서 도출되는 주요한 성과 및 교훈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보고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국민 환류 콘텐츠를 동영상과 그다음에 그런 발표 자료 등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는 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개발 전문성이 있는 컨설팅과 보건 전문성이 있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위 컨소시엄으로 본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코이카를 비롯한 다수 국내 공여기관의 평가 전략 컨설팅 및 감염병 등 보건의료 분야 전략 수립 등 유사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핵심 주요 인력으로 투입했고요. 그의 인도적 지원, 농업, 교육 분야, 거버넌스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이 프로그램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할 자료도 많고 분석해야 될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간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향후 이제 한 1년 정도가 남아 있어서요. 활동 단위 및 일정 계획 및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업무 진척도를 관리해서 가업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잠정적인 일정은 그 연차 평가를 2020년 4분기 한 후 종료평가를 2분기, 3분기에 수행한 후 형성평가는 3분기, 4분기에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Q&A를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가신 것 같아요. 질문사항 없으셔서 이번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3시 4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세션 2 모자 보건 프로그램 평가 발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